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탁씨를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 논란이 터졌을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건데 괜히 거짓말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에 일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영탁씨 측의 거짓말이 밝혀졌다라는 거, 지금까지 계속해서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왔던 영탁씨 측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영탁씨에 대한 논란은 지난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죠. 모델 재계약료로 150억을 요구했다라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할 때 7억 원까지도 제시를 했지만 영탁씨 측에서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영탁씨가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헐리우드 스타가 와도 그 정도는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을 영탁씨가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논란이 커지니까 영탁씨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50억 또는 150억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 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50억을 요구를 했냐 안 했냐, 이 간단한 문제를 놓고서 거의 3개월 가까이 동안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다음과 같은 증거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영탁씨 어머니의 자필 메모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사 성장 기여도, 상표 사용료 두 가지가 20억이고 거기에다가 전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3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메모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예천양조가 주장했던 거와 딱 맞습니다. 일전에 150억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천양조가 밝혔죠. 영탁씨 측에서 회사 성장 기여도 10억, 상표 사용료 10억, 전체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의 지분 10%를 요구했다. 근데 그게 1년이 50억이니까 3년 동안 요구했으니 150억이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이었던 겁니다. 영탁씨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거, 그게 분명히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자필 메모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계약서까지도 공개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수 영탁씨 어머니로 해가지고 계약서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끝났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끝났어요. 영탁씨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소속사에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끝났습니다. 영탁씨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퇴출당하기 싫다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명확한 진실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영탁씨의 팬들입니다. 영탁씨 어머니의 자필 메모지와 그리고 계약서를 실화탐사대가 이번에 보도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를 놓고서 지금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나오는 얘기가 영탁에 대한 얘기 자체가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으면 그거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방송이 개입해도 되는가, 방송이 개입한다면 재판 결과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다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공소 내용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방송해서는 안 된다,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방송이 편파적일 것이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영탁씨 측에서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할 거래요.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안이 더 커질까봐 이미지 관리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맞습니다. 이번에 허위 제시와 관련된 폭로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당시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지호 씨였는데, 오지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순간 논란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오지호 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탁 씨에 대해 가지고 150억 논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안이 더 커질까봐, 혹시라도 내가 낙인 찍힐까봐 해명을 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정점으로 공개가 된 자필 메모지를 아예 그냥 부정하고 있죠. 끄적거린 메모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영탁 씨 측에서
측에서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요. 절대로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메모지를 지금 딱 보니까 영탁씨 어머니가 뭐라고 써놓은 겁니까? 150억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메모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영탁씨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탁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까?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대요. 결코 50억이 됐거나 150억이 됐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살짝 말을 바꾸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이미 저는 저 때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끝이 정해져 있구나. 영탁씨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끝나겠구나. 저는 이미 저 때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를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저 시점에도 영탁씨 측에서 이실직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150억이 본질이 아니래요. 본질이 뭔지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상표권이 본질이래요. 그리고서는 상표권과 관련돼서 예천양조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물타기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누구까지 끌고 들어옵니까? 임영웅 씨까지도 끌고 들어옵니다. 정치인이 됐거나 영탁 씨가 됐거나 오지호 씨가 됐거나 박송 씨가 됐거나 박나래 씨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A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 A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딴소리를 한다면 그거는 그냥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작 영탁 씨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입장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뻔뻔스럽게 자기 활동을 계속해가지고 이어가고 야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플레이나 하죠. 그랬더니 영탁 씨가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대요. 뭔지를 보니까 영탁 씨 측에서 예천양조를 고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때 조금 기대를 했어요. 영탁 씨 측에서 이제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천양조에서 영탁 씨 측에서 150억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공갈 협박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놈의 공갈 협박이었습니까? 실제 지금 메모지를 보니까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공갈 협박입니까? 끝까지 근데 그때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150억을 주장한 것이 자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까지 영탁 씨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현재 영탁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영탁 씨뿐만 아니라 영탁 씨의 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영탁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사실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이 짧아가지고 150억을 요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죄송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났겠습니까? 순간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모면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죠. 다른 사람 뭐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영탁 씨 팬들은 아무리 영탁 씨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제발 이성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씨는 퇴출당하기 싫으시면은 최소한 자숙하는 시간이라도 보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